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어제 바클레이에서 발행되는 DLC 인양, 또 시티 홍콩에서 발행되는 SBLC 인양, 이렇게 이제 가짜를 만들어서 서울 시내에 돌고 있습니다. 또 미국의 본점의 회사가 이제 서울에 지점을 내고, 그러면 이제 상법상 미국 본점의 이제 자산 규정을 받게 되죠. 그러면은 미국 본점의 재무 상황을 이제 신고를 하지 않습니까? 지점 등기를 할 때. 그때는 미국 본점에 등록되어 있는 발안 시트를 가져오거든요. 그러면은 미국에는 우리나라처럼 현금으로 자본금을 넣는 게 아니고, 현금도 되고 그 다음에 신용사회니까 거래처로부터 받은 컴퍼니 책, 은행 수표가 아니죠. 그 회사의 체크를 가지고도 자본금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큰 돈으로 자본금 구성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죠. 그런데 우리 이제 한국 사람들은 모르지 않습니까? 그 발안 시트 보니까 한 몇백억 있는 거예요, 달러로. 그러면 정말 여기 이 회사는 미국에 아주 좋은 캐피탈 회사구나, 이렇게 이제 오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 회사가 이 한강 이남의 어느 로컬 정부의 프로젝트에 개입하려고 또 부탁하는 그 어떤 로컬 정부의 그 프로젝트를 시행하는 회사에 자금 증명을 끊어줬어요. 또 그런 식이죠. 그런데 요즘은 이제 또 우리 이제 외다 유치도 많이 하고 하다 보니 공무원들이 좀 압니다. 공무원들이 또 보니까 이건 캐시가 얼마 없어요. 없고 전부 다 그 회사, 나무 회사 체크가 결제 날을 기다리는 체킹이죠. 그러니까 세이빙이 아니고 체킹인 거예요. 그래서 반려되었다 하는 그런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제일 속는 것이 바클레이닷컴. 그러니까 그 앞에 그 DLC를 발행했다는 뱅코피샤의 이름을 적고 골뱅이하고 바클레이닷컴을 하지요. 그러면은 이 바클레이 은행도 알아요. 이제는 이게 몇 년 동안 이 바클레이닷컴 갖고 장난치는 사람들이 많구나, 이걸 알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감지한 은행들은 그 시큐리티, 보안을 지키기 위해서 그 바클레이닷컴으로 문의가 오는 것을 리스크 디파트먼트나 프라우드 디파트먼트로 가서 물으십시오 하고 친절하게 오토매틱 리플라이를 해줍니다. 혹 여러분들 중에 누군가가 뱅코피샤 이름을 예를 들어 수산나 다 적고 골뱅이 바클레이닷컴이 있으면은 그 바클레이닷컴으로 보내보세요. 두 가지가 나오죠. 안 들어가거나 들어갔을 경우에는 오토매틱 리플라이가 옵니다. 우리 자동으로 응답해 줍니다. 우리는 이메일에서 답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기아가 이 메일을 한 이유가 무언가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리스크 디파트먼트로 가거나 우리 당사에 있는 프라우드 디파트먼트로 가서 문의를 하십시오. 전화번호는 이렇습니다. 이렇게 이제 안내를 해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도메인을 체크해 보면은 그 생성된 연도도 나와요. 이제 그래서 그런 거를 다 알 수가 있다. 그래서 조금만 주의를 기다리면은 기울이면은 가짜가 그 횡행할 수가 없죠. 그리고 이제 가짜들은 또 거꾸로 이래 큰 소리 칩니다. 당신 회사가 자산 능력이 안 돼 가지고 안 들어갔다, 재무제표가 나쁘다, 그래 시간을 끌죠. 그 다음에는 또 기재부에서, 기획재정부에서 승인이 안 나서 그렇다, 그런 엉터리 같은 소리를 합니다. 그런 소리에 속을 필요가 없고, 어쨌든 이 나라를 그러한 뱅크 페이퍼를 가지고 장난치는 사람이 없도록 우리가 그 주의를 기울여야 됩니다. 앞으로 론스타 문제도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이 론스타 문제도 지금 난리 아닙니까? 배상 판결이 나서. 그것도 처음부터 시작을 할 때 우리나라는 금융과 산업이 완전히 분리된 나라입니다. 산업자본이 금융자본으로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론스타가 산업자본에 관련돼 있는 어떤 사업을 하고 안 있었습니까? 뭐 골프장 사업이라고 있었으면은 그 점을 붙들고 이제 대응을 해나가고 했어야 되는 건데 조금 관료들이 잘 모르다 보니까 또 금융 4대주의가 아니습니까? 꼭 정치적인 4대주의, 문화적인 4대주의 있는 것이 아니고 금융 4대주의가 있어요. 이제 그때 모르고. 또 수사관들도 보면은 조금 그런 게 있습니다. 모르면 모르는 대로 또 어떠한 그 추적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기 노력을 해야 되는데 잘 모르면은 무언가 자꾸 이제 덮으려고 하는 이제 그런 것도 있었다 보니까 지금 이 문제가 국가적으로 아주 큰 문제가 됐는데 한번 기회가 있으면 이 문제를 다루고 우리도 어쩌면 이게 약이 될 수가 있죠. 우리나라가 이제 정말 국제 금융에 있어서 그리고 흔히 이제 우리가 뭐 페이퍼 컴퍼니 하잖아요. 이 페이퍼 컴퍼니의 의미라는 것이 아주 무의미합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이 가짜에 속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은 어디 방문을 하잖아요. 그러면 딱 사무실 들어가 보면은 장식 데코레이션이 잘 돼 있는 거예요. 빌딩도 좋은 빌딩이고 그러다 보면은 그 회사가 갖고 있는 실질적인 능력보다도 거기에 압도돼 가지고 전부 다 이제 억울한 일을 그래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하려고 그런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이제 이번에 호주에 전번에 이제 이번이죠. 이 강좌에서 호주에 가시다 보면은 그 총리가 근무하던 방에 들어가 봤는데 정말로 검소해요. 우리나라 여의도 저런 거 너무 화려하죠. 그 지방 정부가 구성되면서 지방 정부마다 국민의 혈세로 불필요한 그 청사를 짓고 이제는 심지어 또 불필요하게 만들어 놓은 자산들을 매각한다. 매각할 필요가 없잖아요. 전번에 말씀드렸지만은 그것을 또 금융기법으로 매각하지 않고 국가 자산으로 활용하면서 그 수익화를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택해야 되는데 이제 그런 것이 좀 안타까운 것이죠. 그래서 호주에 이제 도착한 날 그 참 마운틴 앤슬리 마운틴 그러니까 마운트 아이슬리 그 전망대보다 더 높은 산에 가서 그 참 캥거루 농장도 보고 이제 그런 것을 거치고 근데 그 참 굉장히 그 뭐 높은 산이지만은 앤슬리 마운틴보다 더 높은 산이에요. 그래 가는 것도 심리적으로는 좀 그렇죠. 그래도 뭐 좋은 생각으로 가서 하고 그다음에 이제 또다시 벌리 레이크 그리핀에서 그 남자 사장이 짓는 수상 아파트 사는 또 헬기도 이제 위에 날아다니면서 자기들이 무심코 한 소리예요. 미스터리 너 감시하고 있다 헬기가. 그래서 그러한 이제 위기 속에서도 협상을 잘해서 이제 카고로 받기로 하고 이제 다시 시드니로 와서 이제 떠나게 되죠. 떠나게 되는데 떠날 때는 또 제가 들어올 때 저를 맞이했던 그 공항 수사관들이 나와가지고 서로 또 인사도 하고 참 화기애애하게. 그 다음에는 또 이제 호주 갈 때는 또 이제 아무래도 빠르게 다니죠. 파스트트랙으로 이제 그래 참 좋은 관계를 오늘까지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 거기를 떠나고 난 뒤에는 어쨌든 이 말이 세어가지고 선거 막바지에 호주에 유명 그 방송국에 전화가 왔어요 저한테. 가지고 누구누구를 아십니까? 예, 압니다. 그런데 나이지리아에 무역을 하시죠. 예. 그러면은 혹시 거기 문제가 된 것이 여기에 지금 총리 후보의 그 누구누구 그 운동원 아니십니까? 이런 거. 내가 웃으면서 제가 이야기했죠. 저한테 그것을 인터뷰하려고 그러면은 정식 요청서를 내세요. 내가 전화로는 답하지 않겠습니다. 비즈니스는 비즈니스이고 또 그 사람들의 포리티컬 파티를 지켜주는 것은 또 뭐 지켜주는 게 안 좋겠습니까? 그래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이제 시드니에서 돌아와서 제 일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고 있는데
이제 약속대로 이제 배를 자기들이 먼저 보낸 배 중에 배 하나를 이제 보낸다고 연락이 왔어요. 왔는데 엔화는 제가 직접 안 받았죠. 그럼 내가 그랬죠. 엔화를 줘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미 들어왔대요. 어디로 들어왔느냐? 닝보항으로 들어왔다 그래요. 닝보항이라 그러면은 그 저장성 상하이에서 좀 밑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닝보항은 세계 컨테이너 3대 항 중에 하나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컨테이너가 그 부두가 큰 게 상하이 항이죠. 4200 TEU. 그러니까 20피트 T, 20피트 에퀴런트 동등한 20피트와 같은 유니트 단위예요. 그러니까 한 피트가 보통 우리 3.48cm 아닙니까? 12인치. 제가 옛날에 우리나라에서 그 레더 가멘트를 제일 수출을 많이 본 사람인데 그 레더 가멘트가 보면은 이제 가죽 옷을 만들 때 한 평이 그 3.3 이런 게 아니고 이 원피트예요. 12인치가 딱 한 평이에요. 그래서 그 소가죽 하나가 보통 보면은 56평, 반장짜리가 보통 뭐 28평, 30평 이제 이렇게 되죠. 이제 그래서 이 한 피트가 이제 12인치, 30.48cm인데 세계 3대 항이 이제 저장성의 상하이, 여러분 잘 아시는 상하이 거기가 4200 TEU, 4200 TEU죠. T는 뭐냐? 20피트, 20피트. E는 에퀴런트, 동등한, U는 유니트. 그러니까 4200 TEU. 그 다음에 싱가포르 항이 그래 큽니다. 3600 TEU. 그러니까 보통 이 기준이 20피트 컨테이너 하나를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 3600대의 20피트 컨테이너가 들어갈 수 있는 항구예요. 닝보항인 2600 TEU. 그래 세계 3대 항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싱가포르 같은 거는 세계 2대 컨테이너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뭐 나중에 오일 이야기하면 이제 싱가포르 이야기 나오죠. 몹스. 그러니까 싱가포르에서 나가는 가격들. 이제 이런 거 이제 몹스 가격이라 하는데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그래서 닝보항으로 배를 보냈다. 그래서 NOR 카피를 달라. 그러니까 NOR 카피가 왔어요. 그 왔는 거는 이제 닝보항에 들어가는 배가 그 닝보항의 항만청에다가 이제 들어간다고 보냈는 거죠. 그래 보니까 그게 NMPC가 갖고 있는 온랜드 탱크예요. 뭐냐? 그 육상 탱크. 그러니까 팔다가 남은 탱크라든지 결제를 밖에서 대기할 때는 또 자기들이 비어있는 탱크를 확보해가지고 그 탱크에다가 이제 이 BLCO를 부어 놓습니다. 그리고 그게 또 소매도 하고 그 큰 탱크 안에다가 넣어놓고 우리 꼭지 틀듯이 저희들 어릴 때 보면 그 냉차 팔잖아요. 길에서. 그러면 이제 꼭지 틀듯이 이렇게 이제 석유를 가져가는 소매상들이 많거든요. 이제 그래 파는 경우인데, 닝보항으로 넣었대. 그리고, 하주가 없는데 어떻게 닝보항에 넣느냐. 우리, 육상 탱크에 넣었다. 이거. 그래, 보내달라. 그러니까, 이제, 탱크. 육상 탱크에 넣기 때문에 닝보항의 창고처럼, 이제, 육상 탱크 창고에서, 웨어하우스에서 발행해주는 탱크 리시트가 있습니다. 카고를 받았으니까 보관증, 탱크 리시트. 그 다음에 이제 탱크 쇼테이지, 양이 얼마나 되느냐. 그 다음에 이 어느 탱크에 넣느냐고. 탱크 모양이 다 안 같습니까? 어느 탱크나 위도, 경도 그 위치가 있죠. 제가 어릴 때 보면은 그 대구를 출발하면은 긴천 쪽으로 대구, 지천, 신동, 외관 사이에 연하라는 곳이 있어요. 이래 가다 보면 외관 미8군 미군 부대 외관 있는 쪽 왼쪽에 그 연하에 보면 기름 탱크가 좀 이래 전략적으로 이제 하늘에서 사람 보이는 곳에다 이 기름 탱크가 쭉 있는데 뭐 말을 들어보면 10개 중에 5개는 비어 있는 거고 5개가 이제 그 차 있는 거란 거죠. 왜 어떤 공격에 대비해 가지고 요즘은 이제 이 중동에 지금 드론 산업이 발달하는 게 뭐냐 하면은
드론으로 공격을 해요. 탱크를. 그러니까 그 쿠웨이트나 이런데 그 상대방의 이제 반군들이나 뭐 또 이제 좀 그 반점입니까? 이 반미주의자들 이런 쪽 해가지고 이제 뭐 이래 그 테러가 아니습니까? 테러가 있을 때 보면은 드론으로 그 석유 시설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드론을 막는 이제 그런 또 장치도 많이 필요해가지고 요즘 뭐 한국에도 그런 거를 발주하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이제 드론 산업이 발달 안 했습니까? 그래서 이제 닝보항 그 육상 탱크 냈다. 나는 그때 이제 이해가 안 되는 것이 그 당시가 이제 2016년도 뭐니까 바로 작년에 그 전해에 닝보항에서 폭발 사고가 있었거든요. 나이지리아 선박 폭발 사고가. 그래서 그 이후로는 나이지리아 크루드 오일을 실었는 배가 닝보항에 못 들어온 줄 알고 있었어요. 근데 닝보항에 그것을 놓았다 해가지고 조금 다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그 받았는 카피를 가지고 이제 제가 직접 확인을 안 하고 그 상하이 시장하고 가까운 어떤 기관에 저를 이제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양아들이 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가 시켜가지고 이제 그 닝보항을 상하이 부지장으로 직접 가서 체크를 합니다. 정말 그 200만 배로면 상당하잖아요. 200만 배의 기름이 이 탱크 리시트처럼 있느냐 그걸 체크하기 위해서 이제 가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육상 탱크를 또 체크하는 과정 속에서 플로팅 베슬도 있고 이 배만 해가 파는 것이 아니고 배에서 기름을 육상에다 넣어 가지고 또 이제 기름을 탱크 그 육상 탱크죠. 그러니까 육상 탱크에서 이제 파는 방법 이런 게 있는데 그 이제 체크를 합니다. 그 체크를 했는데 체크 결과가 별로 좋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그 좋지 않았던 부분은 또 내일 또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이런 사업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변수가 많습니다. 그 변수가 많을 때는 상당히 그 신중하게 또 경험자들하고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대처를 해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벌이는 론스타 문제도 그런 것이거든요. 결국 검찰에서만 할 일이 아니에요. 그거는 정말 이런 국제금융을 다뤄보고 그런 어떤 자문도 받아보고 이렇게 했더라면은 론스타 문제에서 우리가 절대 질 수가 없는 것이다. 왜냐 우리는 그 당시에 금융과 산업이 분리된 국가이기 때문에 우리는 금산분리 원칙에 의해서 론스타에게 이런 제재를 할 수가 있었다. 그럼 당연한 거죠. 근데 그런 점에서 우리가 좀 아쉬운 점이 있어요. 다음에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무쪼록 같이 대화를 하면서 이 나라를 좀 더 국제금융의 아주 크린 지역으로 만들어 가도록 노력해 보셨. 같이 힘을 합치시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